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보 성향의 정책 고상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참신한 대한야당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좌클릭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제 열흘이 넘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젊은 시각, 혁신, 진취 이런 것들을 기치로 출발해서 탈보수와 최근에는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이런 화두까지 꺼내면서 연일 주목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당내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이런 비판을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보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전자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먹을 것 없는 잔치다 이렇게 비대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모셨어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발전을 기원했던 분 김영우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동안 이제 신세진 분들 또 친구들 좀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예. 밀렸던 독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셔서 그런지 이게 수염도 좀 지금 이렇게 그렇죠. 멋지게 나셨네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예. 뭐 매일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보기 편안해 보이고 보기 좋습니다. 그나저나 밖에서 보니까 당도 국회도 더 잘 보이죠. 근데 뭐 여태까지 이제 저도 삼선 해오면서 예. 사실 무슨 얘기를 한들 다 누워서 침 뱉기죠. 12년 동안 제대로 정치를 못한 그 죄값을 치른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당장 뭐 제가 뭐 공천받을 일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제대로는 보여요. 근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걱정도 되고. 네. 거기서부터 질문을 좀 풀어가 보죠. 사실은 이제 사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더 들어와라. 내가 물러날 테니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자리를 비운 분이기 때문에 더 당의 모습을 냉철하게 꼼꼼하게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비대위 방향 잘 가고 있습니까? 저는 좀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젊은 청년 그 비대위원으로 내세운 거는 잘했다고 봐요. 하지만은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4.15 총선의 그 패배가 왜 그렇게 됐냐 말이죠. 그것을 당선인, 그 다음에 또 이제 낙선자들, 특히 예. 이제 수도권 젊은 낙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처절하고 통렬하게 내부 토론을 좀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이런 모든 이런 토론, 이런 것들이 그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부 토론에서 다 나와야 될 얘기예요. 지금 기본소득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네. 이런 토론은 먼저 나왔어야 된다. 그러면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희룡 지사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크게 지금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됐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개혁 과제도 이거 외주를 맡기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외주요. 예,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예. 굉장히 해안을 가진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 사실 이쪽에서 그 비대위 체제에서 일했다가 다시 또 이제 민주당 쪽에 가서 또 위원장을 했고 또 다시 넘어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인물이 주장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분이 또 살아온 경력 이런 걸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의 또 신뢰 이런 거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에 있었을 때 한 일을 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의 그 빌미를 자꾸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지금 보수당 미래통합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우리께 되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지. 이거 그냥 그 조금 선거 기술자, 선거 컨설턴트한테 맡기면 기술자.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의 것이 되냐 말이죠. 또 내년에 4월에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그만둘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을 지킨다면 예. 그 이후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그냥 어떤 사사로운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이념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거 외주에 맡길 일은 사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가 이제 들어섰는데 예, 주장하는 바 여기 뭐 좋은 얘기는 다 있네요. 약자와의 동행, 젊은 시각, 혁신 좋습니다. 예.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좋은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근데 지금 이제 외주라고 표현하셨고 원희룡 지사는 용병이라고 표현하셨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지성 선수가 왜 최고가 됐는 줄 아느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최고가 된 건 히딩크라는 외부인과 싸우지 않고 협력했기 때문에 최고가 된 것이다. 히딩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그렇죠. 근데 이제 축구장에서는 보수와 진보, 중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자, 정말 그 플레이어들, 선수들,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당은 다릅니다. 정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 왜 조선, 구한말, 대한제국이 망했는지, 왜 자주 독립국가를 유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시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또 독립운동,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떠난 그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거하고 늘 우리가 씨름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만들어야 예.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인지 말이죠. 하나하나가 다 가치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뭐 히딩크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정치판은 축구판이 아니다. 그럼요. 판 자체가 다르죠. 판 자체가 다르다. 그럼요. 그 흑묘 백묘론도 있잖아요. 왜 뭐 저 쥐를 잡는데 뭐 백고양이면 어떻고 흑고양이면 어떠냐. 지금 대선이라는 목표를 앞에 두고 뭐 이런 분 모셔와서 저는 다릅니다. 생각이. 왜냐하면 예. 우리는 왜 정권을 잡고 왜 국정 운영의 키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들 대한민국이 망가졌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예. 그건 저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남북 통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통일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 백성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먹을 게 해결이 되고 또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그 한반도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두 가지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봐요.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로 꺼낸 기본소득제라든지 혹은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 뭐 전일보육제 이런 것들 다 좀 보수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기본소득제라는 것도 예.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건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땀을 흘린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보수, 건강한 보수, 포용적인 보수는 지금보다도 약자들을 더 확실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고 약자들을 더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도와주는 게 맞고 하지만은 그냥 재정을 그냥 월급 주듯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속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식의 그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반대하세요.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AI가 이제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나면 그때는 소비가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 될 거다.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 하니까. 그 돈을 누가 봅니까? 누군가는 땀 흘린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사람을 계속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없는 분들은 도와줘가지고 자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 도와드려야 되고 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도와줘야 되죠. 똑같이 배분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똑같이 아니 돈 있는 사람을 예, 예. 월급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 왜 무상급식 주냐 그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상급식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논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지금 말입니다. 심지어 그때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서울시장 집까지 던졌던 오세훈 시장도 기본소득제 연구하고 있대요.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필요성 그저께 있다. 뭐, 예. 3일 전에 만났는데 뭐 안심소득제인가 뭐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수의 가치가 잘못돼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그 태도, 행태 이런 게 국민 밉상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용적인 보수나 개인의 자유와 책임,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 희생 예. 이런 거는 정말 오히려 다른 때보다 지금 더 필요한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중도에 대한 포용,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지원 예. 이런 게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추구해왔던 보수의 가치 자체가 무슨 형편없어서 국민들이 그 선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만나셨을 때 난 반대요 하셨어요? 저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세훈 전 시장? 그분은 이제 뭐 안심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예. 그분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 같냐 하면은 예.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거, 똑같은 액수를 주는 거는 반대다. 부에 따라서 이렇게 좀 포션을 줘가지고 비율을 달리해서 주는 거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라면은 제가 좋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제 지금 이렇게 띄우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논쟁은 할 수 있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약자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예. 무조건 그냥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용병이 와서 당의 체질을 바꾸는 거 여기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요. 그 김영우 전 의원도 여의도 연구소 시절에 자문위원 했었어요. 자문위원 하셨죠. 옛날에.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으면 여의도 연구원으로. 네. 거기에 원장으로 외부 인사 이경전 교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지금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들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거는 뭐 용병 얼마든지 그 들어올 수 일을 있다. 잘할 뿐이면 되죠.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병은 우리 당이 처한 현실, 이런 현실이 왜 빚어졌냐 말이죠.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끼리 토론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외부 인사 들어온 그건 오케이. 이경전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좀 보죠. 지금 이분이 지난 총선 때 차명진 후보가 언급해서 수도권 표를 많이 깎아먹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 세월호 텐트 발언. 그것에 대해 용감한 보도라고 했던 그 페이스북 글을 놓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왜 했는지 그 어떤 맥락을 사실 알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도 해야 되겠죠. 예. 저는 사실 이경전 교수가 한 얘기를 잘 몰라요. 어떤 얘기를. 근데 저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애도는 하지만 어떠한 영역도 비판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성역처럼 여기지면 안 된다는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당연히 애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빚어진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또 유가족과 관련돼서 있었던 일, 그 어떤 일이 있었냐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사실이나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 죄악시에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차명진 의원의 전 의원의 그 막말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예.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또 생각을 달리하는 것조차 그거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막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경전 교수 편들었다고 하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조롱을 하거나 세월호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이게 아니라고 한다는 전제하에 그럼요. 이경전 교수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세월호나 그 유가족을 그냥 조롱한다든지 예. 폄하한다든지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물론이죠. 이경정 교수의 능력이라든지 그 이경정 교수의 발언 뭐 그 전반적인 그 맥락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성역이 없다. 요거에 대해서는 성역이 찬성하셨다. 없다. 비판에 있어서 성역이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지금 저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징계하고 말이죠. 표결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표현의 의사나 이런 건 존중이 돼야 되겠죠. 막말이 아닌 이상. 김영우 의원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제가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통합당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한 번 더 모시죠. 아쉬움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